어느 날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종종 최신 건강 트렌드를 체크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그에게 가장 최근에 다가온 관심사는 하루 물 2리터 섭취 규칙이었다. 정말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할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러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하루 2리터가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반대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먼저 그는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건강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체의 60%가 물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물은 체온 조절, 폐에서 산소 공급, 독소 배출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리고 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로를 줄여주며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특정한 양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각자의 신체 조건과 생활 패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할 때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날씨가 시원할 때는 그만큼 적은 양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물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접했다. 그것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었다. 이를 들은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궁금해졌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각자의 경험담이 나왔다. 어떤 친구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며 하루 3리터씩 마시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그의 부모님은 따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식사 중 마시는 국이 충분하다고 하셨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이 필요한 양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단순히 유행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고 지나치게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추어 물을 섭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물 섭취 방법을 마련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의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동안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며 갈증이 느껴질 때 더 섭취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예전보다 더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매일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수분 섭취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면서도 신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 섭취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며 중요한 것은 유행보다는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건강 밸런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었던 한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의 이름은 바로 웰빙랜드. 여기에서는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왕국의 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왕국의 학자들은 특별한 슈퍼푸드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필수 슈퍼푸드 7선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음식들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어 왕국 사람들의 건강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슈퍼푸드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젊은 탐험가 알렉스가 선택되었다. 알렉스는 이 음식들을 찾고 전파하기 위해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났다. 알렉스의 첫 번째 목표는 칠레의 푸른 바다에 사는 채소 해초였다. 해초는 무기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알렉스는 해초를 많이 수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알렉스는 사랑의 과일이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찾기 위해 멕시코로 향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 찬 과일로 심장 건강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렉스는 수많은 아보카도를 담은 바구니를 메고 수확을 마쳤다. 세 번째 목적지는 인도의 푸른 언덕이었다. 그곳에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곡물 중 하나로 꼽히는 퀴노아를 발견했다. 퀴노아는 완벽한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알렉스를 매우 흥분시켰다. 타히티 섬에서는 코코넛을 만나게 되었다. 코코넛 물은 자연이 주는 천연 이온 음료로 유명하며 코코넛 오일은 좋지 않은 지방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섯 번째로 알렉스가 방문한 곳은 이탈리아의 포도밭이었다. 거기서 그는 찬란한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가득 차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인 고구마를 찾기 위해 알렉스는 아프리카로 향했다. 고구마는 비타민 A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눈 건강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는 아시아의 숲속에서인 카베리를 발견했다. 특히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견과류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알렉스는 필수 슈퍼푸드 7선을 찾아 웰빙랜드로 돌아왔다. 알렉스가 가져온 슈퍼푸드 덕분에 왕국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필수 슈퍼푸드 7선은 웰빙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비결은 세대를 넘어 후손에게도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한데, 나는 잠을 전혀 못 자는 사람이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시계만 바라보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정작 밤이 되면 눈이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랬던 내가 점점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된 건 몇 가지 작은 습관의 변화 덕분이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나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고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졸음이 찾아오게 됐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사이클을 기억하게 하여 밤이 되면 생체 시계가 잠자리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나는 저녁에 커피나 알코올 같은 자극제를 피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커피를 달고 살았고 어떤 날은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나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허브차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 번째 꿀팁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끼고 살았다. 하지만 휴대폰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꿨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나는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밝은 빛과 잡음을 줄이고 침구를 착용감 있게 갖추었다. 또한 가색 조명이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늦은 밤에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유지하였다. 이 변화들은 모두 나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낮 동안의 가벼운 운동이 밤에 잠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저녁에 깊은 잠을 자게 만들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이 꾸준히 걷기나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했다. 이 간단한 운동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분명했고 결국 나는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체질로 변화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길러보기를 권장한다. 네 번째 이야기, 내게도 분명 조용히 베개 속으로 얼굴을 묻고 더 자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이 나를 부르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길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나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대단한 시작은 아니었다. 그냥 무작정 알람을 아침 6시로 맞추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 눈꺼풀이 맥없이 내려앉고 기상 후에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알람을 누르고 잠깐만 더 자자고 당황할 때도 많았다.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일단 일어나면 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밤새 집 안에서의 공기는 탁할 수 있으니 아침의 신선한 공기는 나에게 큰 활력을 주었다. 그런 뒤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펴주는 작은 동작이었지만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이는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잠깐의 명상 시간이었다.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했다. 이 시간 동안 난 마음속 소음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의 목표를 되새기는 것이었다. 명상을 통해 얻은 차분함은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주는 폭신한 베개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속이 든든해야 하루가 힘차게 시작되기에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굳이 대단한 요리는 아니어도 괜찮았다. 그저 계란 반숙 몇 개에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곁들인 오픈 샌드위치라던가 요거트에 키위와 신선한 과일을 넣어 만드는 요거트볼 같은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음식이면 충분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갔다. 가까운 공원이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그 짧은 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최고의 힐링 타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 나는 더 이상 잠들기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끼리 나눌 이야기가 많아졌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건강한 모닝 루틴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루를 여유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아침은 내게 하루의 희망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되었다.